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혹시 준비해 주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분산 투자예요. 네, 분산 투자.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분산 투자의 기준 정확히 아는 사람 없죠? 그냥 다 나누면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주진이답다. 그냥 뭐 여러 개 나눠서 하는 게 아닐까요? 맞죠? 네, 네. 나눠서 하는 거 분산 투자죠. 어. 여러분들 그런 격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마라. 네, 계란을 옮기다가 만약에 잘못 실수해서 넘어지기라도 하게 되면 깨져버리면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동시켜라.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분산 투자랑 딱 맞아떨어지는 격언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만나본 많은 투자자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보통 몇 종목 하세요?라고 물어보게 되면 보통은 하나, 둘, 셋. 그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냥 투자는 한 종목 그냥 풀베팅 되게 화끈하게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찔려. 그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박살납니다. 네. 우리가 꼭 그렇게 특정 종목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자. 항상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집중 투자. 그렇죠.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쉽습니다. 자,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의 장단점. 리스크 관리. 분산 투자는 너무 쉬워요. 반면에 집중 투자는 어렵죠. 자, 우리가 만약에 원금이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떤 너무 좋아 보이는 종목은 3천만 원 한 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운이 나빠서 하필이면 그날 지수가 폭락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빠졌네? 그럼 벌써 150만 원이에요. 손절매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머릿속으로는 위험한데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미 너무 큰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매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손절, 분산 투자는 쉽다, 집중 투자는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 종목의 비중을 실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성공했을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은 높아요. 그죠? 왜냐면 풀베팅을 들어갔는데 그게 올라버리면 한 번에 자산도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승률이 높겠습니까? 초보자분들이 선택한 종목이 또 그 매수 타이밍이 성공할 확률이 높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몇 번 요행으로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몇 번 운 좋게 수익이 났던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운 좋게 수익이 나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그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운 좋게 수익이 났는데 그 방식이 정답인 줄 알고 계속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 한 방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투자자들은 아니야, 분명히 난 이렇게 이때까지 이제껏 이 방식을 고수해 왔고 그렇게 수익이 났으니 이번에도 수익이 날 거야. 거기다 비중까지 실었으니까 손절은 더더욱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앞서 수익 났던 것들 다 까먹고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거죠. 네. 주변에 흔히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례들. 네, 경험도 있으실 테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 물론 기대 수익률은 낮을 수가 있어요. 집중 투자에 비해서. 하지만 우리가 길게 봤을 때에 벌었다가 한 방에 까먹으면은 결국 수익이 아니잖아요. 손실이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분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리스크 관리가 되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적에는 오히려 집중 투자보다 나을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이 붙어요. 고수라면 정말 투자를 오래 했고 정말 본인이 정말 실력이 있는 투자자라면은 오히려 집중 투자 내지는 뭐 원샷 원킬 나 무조건 한 종목 한다.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집중 투자가 어울릴 수도 있겠죠.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이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집중보다는 분산이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적어요. 맞아. 자, 풀베팅을 들어갔는데 그게 계속 빠져봐요. 아. 잠도 안 옵니다.
잠도 안 오고 살은 쭉쭉 빠지죠. 최고의 다이어트가 뭐냐면 풀베팅하고 물리는 거예요. 정말 살 빠지는 게 그건 최고예요. 최고. 네.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도 손이 안 잡히고 직장인분들 그죠? 회의에 참석해서도 계속 휴대폰 보고 있고 그러다가 또 상사분한테 걸리면 혼나잖아요. 저 경험담 하나. 네네. 예전에 말씀하신 풀베팅. 일주일 만에 막 40%가 오른 거예요. 와. 그때 그냥 익절을 하면 되는데 내 목표는 정말 주린이 중에서도 초주린이어서 목표가 4배였어요. 4배. 와. 그래서 40%는 야 쳐다도 보지 마 이러고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쫙 빠지는 거예요. 와 잠도 안 오고 제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질문을 이렇게 마이크 들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주머니에서 이거 보고 있었어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그나마 뭐 지킬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예. 수익이 났다가 빠지면 일단은 본전에서 매도해라. 그게 5% 그러니까 최소 뭐 1, 2% 수익 났다가 빠질 때 말고요. 최소 5% 이상 수익이 났다가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본전에서 본전에서. 매도하고 보자. 물론 본전을 찍고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들 심리가 3, 40% 말씀하셨던 대로 3, 40% 이상 큰 수익이 나다가 빠지게 되면 그때 그 수익이 났던 거를 계속 떠올리면서 본전 생각. 그렇죠. 아. 근데 그게 본전이 아닌데. 그렇죠. 네. 팔기 전에는 수익이 아닌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야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갈까 봐 못 팔아요.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 하셔야 돼. 그때 하셔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모두가 아마 겪는 그런 과정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를 함으로써 깨닫는 거.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집중 투자는 이제 절대 못 해요. 무서워서라도. 좋은 경험이었던 거예요. 네. 그때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언젠가는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깨졌을 겁니다. 네. 네, 아주 좋은 경험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이제는 약간 균산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균산 투자? 분산 투자가 뭐예요? 균쌤이 알려주시는 분산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분산 투자? 네. 균등. 네. 좋다. 균쌤의 균등 분산 우와. 투자. 네네. 괜찮은 느낌이 있네요. 네. 되게 좋다. 균산 투자. 오케이. 균산 투자. 네, 균산 투자 좋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워렌 버핏 들어보셨죠? 네. 워렌 버핏. 네. 너무 잘 알잖아요. 최고의 부자. 그죠? 워렌 버핏도 예전에 환율 예측을 잘못해서 1조 원 넘게 손실을 본 적이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다른 쪽으로도 투자를 한 곳에서 수익이 났던 거예요. 분산 투자로. 그게 커버가 된 겁니다. 와. 상사가 돼서 실제로 그때 당시 입었던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요. 와. 네, 뭐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뭐 벤저민 그레이엄, 존 템플턴, 피터 린치 같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죠? 다 처음 듣죠?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대부분 다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펀드 매니저도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분들도 다 분산 투자해요. 절대로 한 종목 두 종목 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경우에는 운용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뭐 적게는 뭐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억 이상 굴릴 텐데 작은 규모가 물론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200개 이상도 실제로 펀드로 운용을 해요. 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난다긴다 하는 투자 고수들도 분산 투자를 하는데 맞아. 잘 모르는 주린이들은 맞아. 하나, 둘, 셋 집중 투자를 한다라는 사실. 맞습니다. 네, 잘못된 거죠. 누가 봐도.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는 분산 투자로 시작을 하자. 근데 이제 또 이런 그 경우가 있죠. 대표님, 저 같은 경우에 소액인데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소액일 경우에는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은 소액일 때는 집중 투자가 좋긴 하죠. 하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린이 때 일단은 분산 투자의 개념을 익히고 네. 분산 투자로 수익을 못 내면은 집중 투자로 절대 수익 못 내요. 기본적으로 종목 선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익히고 나서 나중에 실력이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했을 때에 종목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보통 여러분들 물타기라고 들어보셨죠? 물타기. 네. 채림 씨 물타기가 뭔지 아세요? 그 물 타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채림 씨는 경마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채림 씨 뭐 말이 안 나와. 제가 오늘 다 습득하고 갈게요. 그 물타기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개미들이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타서 흐리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가를 만약 5만 원에 샀어요.
주가 빠져. 추가 매수해서 4만 5천 원 만들고 4만 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물타기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단가를 낮춰놓으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물타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 물론 정말 올라갈 종목이고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그 확신이 든다라면 추가 매수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사실 주린이들이 선택한 종목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럴 확률이 낮잖아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커버하는 상쇄시키는 방법인데 원금이 3천만 원이었을 경우에 A 종목에 10,000원에 매수합니다. 3천만 원에 5%는 150만 원이죠? 네. 150만 원어치 샀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9,500원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 150만 원 투자해서 9,500원 마이너스 5%니까 현재 손실은 75,000원이 돼요. 근데 이럴 때 개인들은 여기다 추가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다 추가 매수를 할 돈으로 현재 시장 대비 좀 더 강한 종목으로 B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돈으로 새로운 걸 사서 만약에 B가 오른다라면은 만약에 이제 B가 5,000원에 샀는데 5,250원이 됐어요. 얘도 75,000원 수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A의 손실을 커버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 다른 곳에서 손실 난 거를 다른 곳 수익으로 메꾼다. 그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분산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익혀야 될 기능들을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방송 이상의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또 공개될 와일드카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852 김진균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852 김진균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셔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분산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해서 그 종목만 보는 게 아니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명의 여자친구만 사귀면 그 친구의 생일, 그 친구의 기념일을 챙겨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 명의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비유가 좀 그런가요? 나빠요. 나빴나? 나쁘다.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치면 그 모든 사람들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떤 필요한 기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안전장치,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분산투자 말씀하신 대로 종목 수가 많은 분산투자 아닙니까? 뭐 적정 종목 수는 사실상 또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종목만 사실 보는 게 가장 편하죠. 심플하고. 하지만 종목이 3개, 5개, 10개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 그 종목들 언제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스탑 로스라는 기능이에요. 스탑 스탑 로스. 로스? 스탑 로스. 멈추라고. 스탑 로스 손실을 멈추게 하는 그 기능이에요. 네. 로스.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었다?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기본입니다. 특히나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이나 뭐 자영업자분들 혹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매수를 해놨는데 분명히 수익이 났어요. 하필 그때 내가 뭐 회의를 하든지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거예요. 업무 끝나고 보니까 이미 올랐다 빠졌어. 그때 그 허탈함. 그죠? 혹은 주가가 내가 분명히 수익 중이었어요. 근데 내가 뭐 딸님 보고 있을 때 주가가 급락을 했어. 내가 생각했던 어떤 보유 마지노선, 즉 손절선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떨어진 거죠. 내가 그때 보고 있었으면 분명히 손절매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스탑 로스 기능이에요. 스탑 이거는 로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탑 로스 설정법이에요. 설정법. 이거는 그냥 특정 증권사 키움증권의 스탑 로스 기능인데 참고로 증권사마다 기능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익히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 키움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은 다른 증권사 쓰시는 분들은 해당 증권사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내지는 증권사 상담원과 네. 전화 통화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원익 P&E라는 종목이 있는데 스탑로스에는 손실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났을 때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 실현과 손실 제한에다가 둘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원익PN이 현재 매입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현재가가 28,950원 나오거든요. 수익 엄청 났죠. 그런데 제가 그 강의용으로 사뒀던 거라 한 주밖에 없어요. 네. 자, 보시면은 목표가가 제가 매입가가 10,000원인데 목표가가 만약에 30,00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현재가가 30,000원. 도달 시 이익 실현 주문 30,000원 넣는 거예요.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000원에 샀으니까 손절매 가격 9,000원을 잡겠다 하게 되면 9,000원 입력하는 겁니다. 아, 그 내가 해당 가격에 도달했을 때 전량 혹은 50% 반 팔겠다 하게 되면 거기다 퍼센테이지에다가 숫자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주문 구분은 이건 뭐 보통이라고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조건 추가하게 되시면 이 장중에 업무록을 보시거나 하셨을 때에 이 종목이 해당 가격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급등하거나 하락하면서 그때 자동으로 주문이 나가는 거예요. 신세계죠. 네. 그죠? 편하다. 이때까지 이런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사놨는데 그 종목이 급등하면 어떡하지? 혹은 급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스탑로스는 무조건 필수다. 네. 선생님 그럼 예약하면 한 번 그렇게 예약을 해놓으면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 조건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단 매일 조건 시작, 그러니까 조건 감시 시작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시작 버튼 눌러야지만이 이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MK전자 종목인데 보시면 제가 노란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아무 때나 매수했다고 칩시다.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시면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해요. 여러분께서 매도 타이밍을 스탑로스로 잡지 않았다라면은 수익 다 까먹는 거예요. 아, 실감이 나죠, 그죠? 네, 분명히 기회를 줬거든요. 여러분께서 매도 그 스탑로스를 하실 적에 그러니까 목표가죠. 얼마에다가 내가 팔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면 이것도 팁이에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팔았던 가격, 누군가가 팔았던 가격이 바로 어디입니까? 전고점이에요. 이 가격에서 빠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물론 뚫고 올라간 경우도 있겠지만 초보 투자자들에겐 사실 어려운 영역이고요. 근데 초보라면 남들이 팔았던 가격대에서 일단은 최소 내가 들고 있던 물량의 반 이상은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국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정고점 부분에다가 스탑로스 설정해 놨다라면은 손실을 다 날리는, 수익을 다 날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혹시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정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서 네네. 그 내가 설정해 놓은 금액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게 스탑로스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미리 매도 주문을 거시는 게 아니에요. 이 발동 조건이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주문이 나가요. 그래서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놓은 사람들보다는 순위가 밀려요. 만약에 내가 10,000원에다가 매도를 걸어놨어요. 예. 근데 정 10,000원 찍고 빠져버려요. 만약에 10,000원을 돌파했다, 1050원까지 갔다. 그러면은 10,000원에 스탑로스를 걸었던 게 주문이 나가면서 10,000원의 주문이 나가면서 체결이 되었겠지만은 10,000원만 찍고 빠졌을 경우에는 체결이 안 될 가능성도 가끔 있어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10,000원에다가 매도 주문을 걸어놓았던 사람들은 체결이 됐겠지만 저는 뒤늦게 주문이 나가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안 걸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걸어놔라. 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면 이것도 팁인데 정고점이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럼 나는 10,000원에 걸 것이 아니라 10,000원보다 좀 아래. 안전하게. 네, 10,000원보다 1% 낮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네, 좋습니다. 이제 슬슬 와일드 카드를 꺼내봐야 되는데, 그렇죠? 궁금해요. 궁금합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일단 제 스타일 자체가 항상 시장의 주도 테마, 주도주. 네, 뭐 저평가 그런 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기가 있어야 된다. 그 주식이 인기가 있는 섹터 테마가 결국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도 테마 중에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와일드 카드는요. 요즘에 핫하죠. 바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내 아바타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채팅도 하고 뭐 물건도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큰 어떤 화두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VFX라고 해서 시각 특수 효과. 여러분들 광고, 영화 그래요. 영화라든지 요즘 넷플릭스 영화 많잖아요. 네. 드라마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지옥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막 신 같은 애들 있잖아요. 시커멓게 생긴 애들 막 하잖아요. 다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컴퓨터 그래픽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시각 특수 효과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VFX, 그런 리얼 타임 콘텐츠라고 해서 촬영 기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거 관련 제작을 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제 이 기업의 주력 수익원 같은 것들은 광고예요. 광고형 VFX다 보시면 되겠고, 지난 16년과 18년도에 한참 전이죠. 네. 디즈니와 그리고 넷플릭스와 미리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어요. SM엔터 아시죠? 네. 네. 에스파. 에스파. 네, 걸그룹 잘 나가는 요즘 핫한 걸그룹 아니에요. 에스파가 메타버스 걸그룹이에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각 캐릭터별로 그 아바타가 있어요. 그 아바타랑 같이 춤추는 뮤직비디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SM엔터도 이 기업과 계약을 해서 에스파의 버추얼 아바타를 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SM 말고도 여러 다른 업체들이 이 버추얼 휴먼들을 지금 제작해서 의뢰를 하고 있고 수주도 많이 있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릴리즈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감 오시나요? 요즘에 뭐 흔히 그런 말 하던데 뭐 메타버스 뭐 NFT만 묻으면 다 오른다고. 그런 말이 있었죠. 네, 네. 그러다가 한번 폭락했었어요. 아. 시장이 지수에는 장사 없으니까. 그 중에 또 좋은 거구나. 그 중에 좋다기보다 관련주는 다 빠졌는데 네. 제가 봤을 적에는 아직 이 흐름이 어. 여기서 끝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종목을 준비를 해본 거죠. 너무 관련주들이 많아서 뭐 잘 많죠. 모르겠다. 네. 이 종목이 대장주인가요? 사실 대장주라고 하게 되면은 대장급이긴 해요. 하지만 시세가 난 걸로만 본다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니에요. 원래 이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대장주, 있고 뭐 부대장주 뭐 그런 데들이 있는데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면 A가 처음에 뭐 100% 갔다. 근데 A가 쉬어가면서 B가 갑자기 날아가요. 그러니까 한 번 대장이었던 애들이 계속 대장이 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갈수록 워낙 관련주들이 많다 보니까 대장이었던 애들이 밀리고 부대장이 또 치고 올라가고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적에는 굳이 뭐 대장주만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골라봤는데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겠죠? 네. 모르겠어요.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좀 주세요. 종목명이 좀 길어요. 정말 길다. 정말 길다. 예. 그랬는데 짐작가요? 아니요, 그냥 길다. 일곱 글자? 6글자예요. 6글자? 네. 6글자예요. 음. 모르실 거예요. 네. 한번 열심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글자 J 아니에요? 지읒? J. 제이? 그러니까 영어로? 지읒. 그죠? 네. 오, 역시 제- 모범생, 역시 모범생. 네, J는 아니지만 지읒이에요. 지읒? 네. 자, 관련 종목 이 와일드 카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852 김진균 852 김진균을 친구 추가하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정보 조금 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와 무조건 삽니다. 몰빵합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옳지 않아요. 네, 옳지 않아. 전 재산 몰빵합니다. 선생님 믿고. 지금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오늘 수업 분산투자인데. 균산 투자. 오늘 투자였는데 수업 균산투자인데. 참 이렇게 밀려오는 회의감이란. 이 한숨이 너무 여기서 진실돼서 나왔어요. 잔전에서 나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웃자고 한 농담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와일드 카드로 지켜볼 만한 종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오늘 마지막 수업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나 오늘부터 분산투자. 분산투자를 꼭 하겠습니다. 분산투자 배운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 밥값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차렷! 선생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came to pass them by.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